종목 살펴보도록 할까요? 게임주입니다. 게임주 오프라인으로 돌아온 이 지스타 2021 속에서 게임주들이 또 들썩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정말 전체적으로 게임주가 장악을 했다라고 봤는데 오늘도 게임주가 또 가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게임주를 제가 2주 전에 나와서 브리핑했던 거 혹시나 기억나세요? 네, 게임주 기억이 안 나신 것 같습니다. 해주셨죠. 네. 그 당시에 제가 너무 많은 전문가 당연하죠.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네. 그 당시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게임 섹터가 과연 메타버스를 버리겠어? 게임인데 물론 메타버스의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은데 그 중에서도 게임 섹터가 버리겠어? 분명히 이제 우선적으로 선별적으로 그 메타버스 가상현실과 접목시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건데 누가 먼저 할 거야? 요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 가상 세계와 메타버스와 연결시킨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따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P2P라고 혹시 P2E, P2E가 네, 혹시 P2E. 네. 그게 뭐냐면 네. 게임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NFT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따가 이 가상현실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NFT가 왜 떴는지에 대한 개념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기술적인 부분을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고 기준만 잡자고요. 이해하기 쉽게. 가상현실 세계는 지금 이제 갓 초입입니다.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앵커님이랑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메타버스 관련 섹터 끝났을까요? 안 끝났죠. 아니요. 아직 안 페이스북이 끝났죠. 이름을 메타로 바꿨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페이스북이 지금 단발석 재료로 과연 이랬을까?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가상현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예를 들자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전에 말 타고 다닐 때랑 자동차로 바뀌는 그 타이밍에 당연히 사람들은 말에서 자동차로 바뀌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사고가 나면 이건 자동차 탓이지 운전자 탓을 안 하고 그랬던 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말에서 자동차로 넘어가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 수소차로 넘어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결국 시간과에서 얼마나 오래 걸리고 얼마나 이런 과정을 거칠 거야, 가는 길에 어떤 식으로 갈 거야지 결과는 가긴 가요. 그러면 메타버스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메타버스 이렇게 구현해서 이렇게 활용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런 기술 적용하면 되고 이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 과연 메타버스가 이제 끝났어요? 아니죠. 지금 뭐 물론 워낙에 수급이 집중되면서 과하게 상승했다는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조정 당연히 줄 겁니다. 조정은 필수 불가결한 그런 과정이니까. 그렇죠. 일방적으로 상승만 하는 지수, 상승만 하는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나스닥이 좀 이렇게 길게 보면 이렇게 우상방으로 생겼지만 결국 그 가는 길 과정 동안에 얼마나 급등락을 많이 반복을 했었겠어요? 네. 그러면 가상현실도 마찬가지인데 이 가상현실 속에서 내 거, 소유주를 찾는 진짜를 가리는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는 혹은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기술이 NFT라는 거죠. NFT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굳이 그것까지 제가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어요. 왜? 검색하면 다 나오고 사실 제가 NFT를 만든 사람도 아니고 관련 기술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이 뭐냐면 결국은 명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들이 왜 중요하냐면 보증서를 내주는 겁니다. 사실 똑같이 만든 정말로 티 안 나는 짝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가지고 다니기에는 뭐 진짜나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이제 스크래치가 나든 아니면 실제로 이게 진짜임을 증명하려면 결국 보증서가 필요하죠. NFT가 그런 겁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걸로 인해서 이게 진짜다, 보증서다, 이걸로 어필을 하는 건데 이 접목을 하면서 NFT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가상현실이 그냥 이렇게 가상현실만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 이게 적용되겠지,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었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었었는데 블록체인 기술, NFT 이 기술을 접목하면서 P2E 환경을 만들어준 거죠. 돈을 벌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꼭 게임이 아니라도 이 소유권 혹은 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이게 지금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메타버스 끝났어? 아니죠. NFT 끝났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뭐 물론 급등세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조정은 필수 불가결이라 그랬습니다. 조정을 하긴 할 거야. 무조건 하긴 할 겁니다. 조정은 올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조정이 왔다고 해서 아 이거 제로 소멸 이제 빠이빠이 아니죠. 지금 전기차, 자율주행 좀 조정받고 있죠. 뭐 섹터별로 순환매가 도는 건 당연한 얘기니까. 그러면 전기차 제로 소멸됐습니까? 자율주행 제로 소멸된 거예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급등한 건 많이 사실이지만 결국 아직도 힘이 있고 멀리 봐도 비전이 굉장히 창창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얘기하다가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그 NFT까지 다 설명을 근데 해버렸는데 항상 다 결합이 돼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지지난주 2주 전에 나왔을 때는 분명히 게임 섹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접목할 애들이 있을 텐데 라고 했는데 저는 조금 이슈 좀 재밌었던 종목이 NC소프트라고 생각합니다. 재밌었죠. 지난주에 굉장히 핫했죠. 네. NC소프트가 제가 여기서도 종목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한두 달 네. 전에 그 막 이렇게 쏟아졌을 때 60만 원 떨어졌을 네, 때. 그렇게 떨어졌을 네. 때 이거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때? 80만 원, 90만 원에 들어갔는데 자를 수 있어? 그렇죠. 짤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않죠. 했었죠. 그때 이거를 버티려고 한다면 기업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때 왜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았었냐면 사실 그렇게까지 조정받을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왜 조정을 받았었냐면 이제 그 흥행작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막 과금 막 이래가지고 뭐 퍼센트도 막 조작하고 네. 막 이런 걸 하면서 주주들도 외면하고 맞습니다. 유저들도 외면하면서 이렇게 내동댕이 당한 건데 네. 거기서 중요한 게 그래도 여기 이 기업 자체에서 주가 방어하겠다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그런 액션을 보여줬는데 이만큼 티도 안 나는 수준으로 자사주 맞습니다. 매입을 했었던 네.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하다. 신작 출시해서 대박 터트리든가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 주가 방어한다고 자사주 매입을 몽땅 때려가지고 확실히 지킬 거 지켜주면서 우리는 주주를 생각한다. 우리는 유저를 생각한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 네, 라고 네. 했었는데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신작 네. 출시를 NFT랑 엮어서 해버렸네. 내년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 준비했다. 실적도 개판으로 나왔는데 다 맞습니다. 필요 없어. NFT야. 이러고 튄 거죠. 맞습니다. 그 엉덩이 무거운 60만 원짜리 시총 14조짜리 15조짜리가 상한가를 갈 정도로 20만 원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하루 그러니까 만에. 그 엉덩이 무겁고 주주도 외면했던 네. 유저도 외면했던 실적도 안 좋게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NFT랑 그날과 묶으면서 같은 이렇게 날인데.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네. 이 말은 뭐 앞으로도 게임 섹터도 그렇고 NFT도 그렇고 그리고 메타버스도 결코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게임 속에서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가상의 현실 속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네. NFT로 인해서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분명히 벌어질 겁니다. 뭐 물론 타이밍이라든가 그 간 과정 속에 이제 급등락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 타이밍만 잘 잡는다면 그리고 그 지금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다 떴는데 그 와중에 안 뜬 종목이 있겠죠. 있겠죠. 옥석 가리기만 잘하면 됩니다. 네.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하는 중에 저는 이전에 셀바스 AI라는 네, 종목을 인공지능 기업이요. 네. 음성 인식이랑 인공지능이랑 해가지고 그 유일하게 회사인데 호실적이라고.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고 네.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수익 실현했었는데 근데 얘는 왜 메타버스 이슈로 뜨지 않고 인공지능이라든가 음성 인식으로만 이렇게 뜨지? 네. 그리고 이제 좀 뜰 만큼 떴다고 조정을 받았는데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했는데 꽤 오랫동안 약세 흐름을 보여줬어요. 네. 근데 불과 얼마 전에 한 일주 됐나? 네, 그때쯤 맞습니다. 여태까지 메타버스 주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제서 메타버스 관련된 주로 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상한가 치고 말했거든요. 전문가님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종목이고요. 왜 메타버스 주목을 못 받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네. 이미 단타로 네다섯 번 정도 수익 실현했었던 종목인데 네. 재공략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조정을 깊이 줘가지고 반등 타이밍만 노리고 있었는데 반등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상한가를 가버리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단타로 좀 건드리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왜 메타버스랑 엮이지 않지? 충분히 이건 메타버스랑 엮여서 가상현실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라고 하는 종목들 전문가님은 알고 계시네요. 그럼요. 톡방에서 네.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오른 지금 메타버스와 NFT 관련주들 하지만 이들 기업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튀어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있다고요. 전문가님이 알고 계신데 이 방법 알고 계신다면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 되겠죠.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바로 가능하십니다. 매일매일 전문가님께서 열심히 이렇게 전략을 알려주시고요. 또 매일 강의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네, 강의까지 해주시니까 열심히 알짜배기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비밀번호가 꽤나 길어요. 509417, 509417을 꼭 입력해 주셔야 방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